봅시다. 무슨 이제 봐봐요. 그러면 이제 동시행항변권은 무슨 상 결연성이에요? 이행상 결연성. 쌍무계약의 특질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봐봐요. 자, 동시라는 것은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동시행항변권은 뭐예요? 여기 뭐예요? 이제 동시 밑에다 쌍무라고 써봐요. 쌍무. 쌍무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특질은? 결연성이라고 그랬죠. 결연성.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읽어볼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이행. 그래서 이행상의 결연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항변권은 무슨 항변권이에요? 읽어봐요. 연기적 항변권이 되는 거야. 연기적 항변권. 자, 우리가 항변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연기적 항변권과 뭐가 있다? 영구적 항변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무슨 법 배워요? 채권법 배우죠. 계약법이죠. 그러면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채권. 그래서 채권 가로 열고 채권이라고 써요. 자, 채권이 뭐예요? 채권은 그러면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어요? 계약 당사자만 주장할 수 있어요? 계약 당사자만.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동시행항변권은 옆에다 써요.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 그래서 자,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때는 동시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시행항변권은 뭐예요? 네가 이행해야 나도 이행하죠. 그러면 give and take네 써요. 그래서 뭐예요? 뭐라고 써놨죠? 공평의 원리라는 거야. 자, 그러면 채권의 공평의 원리가 뭡니까? 동시 이행 항변권이죠. 물건의 공평의 원리가 뭘까요? 유치권. 그렇죠? 유치권은 그러면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건.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요 정도를 이제 생각하면서 문제를 접근해 이 틀을 마련해 놓으라는 거예요. 이 틀을. 그러니까 동시행항변권은 그러면 요 틀을 마련해 놓으면 뭐 이걸 가지고 살짝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동시행항변권은 뭐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유상. 아까 뭐 생유라고 그랬죠. 편무계약 중에서 연물계인 현상광고는 무슨 계약이다? 유상계약이다. 나와있죠. 그래서 아까 뭐예요? 자, 유상계약은 언제나 편무계약이다. 그때 X. 뭐 때문에 틀린다? 현상광고. 이렇게 틀린 거죠.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은 아니다. 무상계약은 모두 편무계약이나 편무계약이 모두 또 무상계약은 아니라는 거죠. 뭐 때문에 그렇다? 현상광고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보죠. 동일한 계약이 생긴 쌍방의 채무를 하더라도 상관의 대가된 의미가 없는 부수적 의무 줄쳐놔봐요. 그러면 우리가 동시행에, 그러면 토지거래가 그쪽은 민청에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무슨 상태예요? 또 다 까먹었다. 유동적 무효죠. 유동적 무효로서 채권적 효력은 있어? 없어? 없어. 물권적 효력은? 없어요. 협력 의무는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면 협력 의무에다 행간편 떠나요. 자, 협력 의무는 선이행 의무야. 선이행 의무라서 협력 의무 밑에다 선이행 의무라고 써놔요. 그러면 선이행 의무에는 동시행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뭐다? 원칙이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우리가 풀리기 위해서는 그러면 뒤에다가 이렇게 써놔봐요. 그러면 이제 협력 의무 하나 더 써놔봐요. 자, 뭐라고 써놨죠? 읽어봐요. 무슨 의무? 협력 의무, 변제 의무면.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의무가 있다?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선이행 의무가 있어. 그러면 선이행 의무가 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동시 이행항변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3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한번 해 두시고. 자, 그러면 거기 5번을 한번 가보죠. 자, 5번 지문에 쌍무계약은 편무계약을 구별하는 실이건 쌍무계약에 한해서 읽어봐요. 동시행항변권과 뭐가 발생하죠? 이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쌍무계약이 갖는 이행상의 결연성으로 동시 이행항변권이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험 부담은 존속상의 결연성이야? 이행상의 결연성이야? 존속상의 결연성. 그럼 간혹가다 이렇게 나와. 이험 부담은 이행상의 결연성을 의미한다. 그때 X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128페이지.
자, 128페이지에서 특히 5번을 우리가 꼭 별표 옆 3개를 해놓으세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시험에 출제되는 출제 포인트예요. 자, 판례에 의한 동시 이행 항변권의 확장 찾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판례에서 인정되느냐, 이걸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몇 개 거기 옆에다 써봐요. 자, 우리가 이제 판례에서 인정되느냐, 명문상 인정되느냐, 이게 헷갈려요. 그럼 세 가지 형태가 있겠죠. 판례에서 인정되는 동시이행 항변권, 그럼 명문 규정에서 인정되는 동시이행 항변권, 그걸 특히 조심해야 돼. 자, 그럼 그 옆에다 하나 써놔볼래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명문상 동시이행 항변권을 4개를 좀 얻어놔요. 자, 뭘 올려놔요? 여기에다 써놔요. 자, 이걸 하나 써놔요. 이걸 알게 되면 이제 나중에 아주 좋아요. 명문규정상 동시행위 항변권은 읽어봐요. 전담, 언가. 이걸 좀 숙제를 해놓으라고. 자, 그러면 뭐예요? 요거 하나 써놓을래요? 읽어봐요. 무슨 건? 전세권. 자, 전세권은 뭐예요? 보증권 반환 의무화. 보증권 반환 의무화. 등기, 말소 서류에 관련돼서는 무슨 관계죠? 동시 이행 관계, 명문 규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읽어봐요. 다음이 뭘까요? 담보 책임의 하나 동시행위 항변권이 명문 규정이 있어요. 자, 요거는 뭘까요? 뭐라고 써놨죠? 원상 회복 의무. 요거는 원상 회복 의무 나오면 뭐가 나올까요? 또 다 까먹었다. 해제. 그렇죠. 해제에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가담법이라고 써놔요. 가담법. 그래서 요게 나중에 요거 외워두면 아주 문제 요긴할 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봐봐요. 자, 전세권에 하나 있고, 명문 규정이. 담보 책임에 하나 있고요. 원상 회복 의무에 하나가 있고, 가담법에 하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요렇게 한번 지어봤어요. 자, 읽어봐요. 담, 언가 이렇게 딱딱딱 숙제 놔야 돼.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일단 내용도 내용이지만 요 틀을 잡아놓으라고. 요 틀을. 자, 그러면 이제 몇 개 조심할 거 정리 한번 해보면 되겠네요. 자, 1번 특히 조심하여요. 별표 하나 해놓고. 자, 변제와 영수증 교부는 읽어봐요. 동시 이행 관계에 있어요. 변제와 채권 정서는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니야. 나중에 정확하게 요게 또 1번이 문제 풀 때 상당히 또 헷갈리게 되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밑에 이제 보면 거기 한번 봅시다. 임대차 계약의 종료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인테인의 염체 차임 기타 손해배상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 반환 의무는 읽어봐요. 동시 이행 관계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잡아놓고요. 자, 임대인의 보증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는 읽어봐요.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니야. 그러면 거기에다 행강편 써놔요. 보증금 반환은 선이행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거 한번 잡아두시고. 자, 나머지 대해서는 이제 읽어봐도 저대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동시행위 확장과 관련돼서 판례에서 인정되느냐, 명문에서 인정되느냐, 요걸 한번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전담, 언가. 어디에 있어요? 전세권, 담보 책임, 원상회복 의무, 가담법. 아주 요긴하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한번 숙제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또 하나 이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동시행 항변권에서 특히 6번으로 가봐요. 6번에 특히 2번하고 3번을 묶어서 별표 하나 딱 해놔요. 따로. 동시행 항변권이 붙은 자동 채권은 자동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거기 나와 있죠. 그러면 거기 2번하고 3번이 나중에 같은 지문에 나오면 많이 뭐예요? 헷갈리게 돼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써놔요. 앞으로. 뭐라고 써놨어요? 동자, 상계, 금지 써놔요. 자, 요런 부분이 이제 보니까 아리까리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럼 해주죠. 읽어봐요. 동시행 항변권은 읽어봐요.
자동 채권으로 읽어봐요. 상계가 금지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동자 상계 금지. 이걸 하나 2번 옆에다 딱 하나 써놔요. 그럼 이제 동이 뭐라고요? 동시 이행 항변권상 자동 채권으로 상계가 금지된다는 거야. 읽어봐요. 동자 상계 금지 이렇게 해야 돼. 자, 또 우리 다음 주 요번 주 4월 5일 날 4월 5일 날이 아니라 7일 다음은 19일 날 계약법이 들어가는데 이걸 모르면 아니 동생항변권에서 얘네들이 골칫덩어리 얘하고 명문으로 규정해 놓은 거 읽어봐요. 전담 원가.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동생 관계가 인정이 되지 않느냐 되느냐. 특히 이제 선의행 의무가 있는 것들, 협력 의무, 변제 의무, 보전권 반환 의무. 자, 여기 이런 것들은 무슨 의무가 있다? 선의행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여기 앉아 있는 사람 다 풀어낼 수 있어. 특히 여기에서 조심할 거는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이제 골칫덩어리가 됩니다. 그렇게 딱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절절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의미만 요번 달 코스에 딱 해놓고 자, 그 다음에 7번에 한번 봐봐요. 7번 한번 우리 7번에서 특히 자 2번을 한번 잡아보자고. 자, 여기 봐봐요. 아까 공평의 원리를 영어로 건치면 뭐가 되죠? give and take. 그럼 서로 주고 받는 판결이죠. 그걸 읽어봐요. 상한급부 판결이라고 그래. 그게 상한급부 판결. 자, 7번에 동그라미 2번이 있죠. 그래서 상한급부 판결.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자, 상한급부 판결이 되려면 원고 승소 판결이 돼야 돼, 일부 승소 판결이 돼야 돼, 패소 판결이 돼야 돼. 성소 판결, 정소 판결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 이제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전부 패소 판결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give and take 판결은 뭐라는 거예요? 패소 판결이 아니라 무슨 판결일까요? 성소 판결, 일부 성소 판결이라는 거. 그걸 특히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서 하나를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저절로 알게 되니까 큰 문제가 없고요. 역시 이제 동시행항변권을 문제를 풀면 특히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몇 번이다? 큰 5번. 큰 5번 아까 판례에 의한 동시행항변권의 확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담 마크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동시행항변권은 매년 출제가 되고요. 자, 그러면 뒷장에 130페이지 뭐예요? 이혼부담의 문제야. 이혼부담은 그러면 강행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이야. 가로 열고 써요. 임의규정이야. 또 헷갈리기 시작한다. 임의규정이야.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 어디까지? 자, 임대차 전까지랑 강행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 조심해야 돼요. 임대차는 강행규정이에요. 자, 그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나중에. 자, 이혼부담과 관련돼서 특히 이행상의 결련성의 존속상의 결련성의 존속상의 결련성. 그러면 거기 옆에다가 원칙은 뭘까요? 또 까먹었다. 뭐라고 써놨죠? 채무자 이혼부담주의야. 여기에 대한 A가 있어요. A가 뭘까요? 자, 채권자 이혼부담주의겠죠. 그러면 이 관계를 일단 틀을 잡아놓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일 그런 거 이제 봐봐요. 여기 한번 봅시다. 나머지는 쓸 필요가 없어요. 자, 이제 한번 설명을 들어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혼부담의 비극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자, 다 잡았어. 원칙 채무자 이혼부담주의. A는 채권자 이혼부담주의야.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잡아낼 때 자, 이제 갑니다. 자, 계약을 7월 1일 날 너의 A가 B한테 요 집을 팔기로 계약을 했다라는 거야.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계약 당시에 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면 요 집에 관련돼서 그러면 요 집을 A가 B한테 넘겨줄 의무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뭐예요? 채무자 이혼부담주의는 그럼 돈으로 봐서는 안 돼. 물건을 봐야 되는 거야, 물건.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돼.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 A는 집을 B한테 물건을 넘겨줄 의무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요 사람은 그러면 채권자의 채무자예요.
채무자, 요 사람은 채권자가 되는 거야. 자, 물건 입장에서 봐야 돼, 항상. 그러면 7월 1일 날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자, 7월 2일 날, 자, 7월 26일 날 장도금을 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중도금을 주고, 8월 26일 날 계약금을 넣기로 했어요. 근데 7월 1일 계약 당시에는 물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 근데 7월 26일 날, 8월 26일 날 물건을 줬을 때, 7월 26일 날 불가항력에서 태풍이 날라와서 전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 위험은 누가 지는 거예요? 채무자, 즉 A가 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A는 그러면 계약금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요. 그럼 계약금 반환해주고, 그러면 몇 사람은 자, 집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어요. 무슨 부담주의죠? 이험 부담의 문제. 그러니까 이험 부담 문제는 물건의 입장에서 보는 거야. 돈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물건 입장에서 보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자, 8월 26일 날 주려고 그랬는데 자꾸 주려고 그랬어요. 8월 26일 날 누가 채권자가 뭐 했죠? 이행지체를 했죠. 근데 8월 26일 날 이행지체를 했는데 8월 27일 날 이게 집이 전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부담은 누가 주는 거예요? 읽어봐요. 채권자가 주는 거야. 이게 뭐예요? 채권자 이험 부담주의야. 자, 그러면 A는 B한테 잔금을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채권자 이험 부담주의야. 아주 간단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험 부담주의는 돈의 관점이 아니라 뭐의 관점이다? 물건의 관점. 이걸 기억하시라. 자,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뭐 더 이상 할 게 뭐 있어요? 그러면 거기 1번에 봐봐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명맹 거기에다 줄잖아요. 책임 없는 책임 있는 책임 없는 사유야 돼. 그럼 만약에 책임이 있다면 뭐로 갈까요?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당사자의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자 이행할 수 없게 될 때 채무자는 상대방 이행을 읽어봐요. 청구하지 못한다. 그걸 포인트야. 그게 포인트라는 거야. 자, 근데 2번과 관련돼서 가끔가다 여기 봐봐요. 2번까지 확인해 두면 더 좋아요. 여기 한번 봐볼래요? 이건 건물이에요, 토지. 계약 당시에 뭐에 토지가 있었어, 안 있었어? 있었어요.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금을 받았어요. 근데, 자, 중도금을 치르기 전에 국가가 수용을 해서 뭐가 튀어나왔죠? 수용금. 그게 무슨 청구권일까요? 대상 청구권이야. 그게 2번이야. 자, 한번 볼까요? 매매 목적물이 토지의 매매 계약 후 국가에 대해서 돌연 수용 동그라미. 쌍방이 책임 없는 사유가 될 때 매도인이 대가위험을 부담하여 매수인에게 대해서 대금 지급에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죠? 무슨 금이죠? 수용금이야. 수용금에 대해서는 무슨 청구권이다? 대상 청구권이야.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혼 부담의 문제를 풀 때 특히 1번과 2번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3번으로 이제 가보죠. 8번으로 한번 가봐요. 8번. 자, 쌍무계약의 당사자 상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됐대. 자, 채권자가 누굴까요? 얘잖아, 얘. 채권자는 얘죠. 자, 채권자는 제2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때 채권자는 이걸 봐요. 채무자에게 뭐예요? 반대급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출제되면 이제 채무자의 이혼 부담주의와 관련돼서 몇 번? 1번, 2번, 8번 요 세 개만 딱 정리해놔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절로 알게 됩니다. 문제 몇 번 풀다 보면. 그래서 1번하고 몇 번? 2번 그 다음에 8번 나머지는 내버려둬요. 안 몰라도 돼요. 저절로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헷갈리지 않을 거는 돈 관점이야 물건 관점이야. 물건이죠. 그러면 이 사람 물건을 읽어봐요. 채무자, 채권자. 이 사람한테 팔았으니까 이 사람은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보통 매도인 보면 채무자가 많죠. 거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면 항상 잡을 때 이 사람이 채무자면서 읽어봐요. 매도인. 이게 이제 나중에 막 나오다 보면 채권자, 매도인, 매수인. 이게 헷갈리기 시작해요. 다시 한번 잡아볼까요? 이 사람은 채권자, 채무자. 이 사람은 채권자, 이 사람은 매도인, 이 사람 매수인. 거기서 비극이 시작돼. 이 책을 읽다 보면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요.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끝 없어. 그러면 이게 다야. 아주 간단해요. 이혼부담은 관련돼서는 조문 2개밖에 없어. 조문 2개밖에 없는데 뭐 할 것도 없어요. 근데 매년 출제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아까 뭐가 딱 첨가돼?
국가가 수용했을 때 그게 뭐 대표적인 전형적인 사례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딱 풀어보면 딱 두 개만 풀어보면 돼. 두 개 수용했을 때의 그 의미의 사례하고 수용이 없을 때 사례 문제를 딱 접근해두면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 그럼 이온부담의 문제는 나와요. 안 나오면 성을 갈아요. 뭘로 갈아요? 육시로, 육갑하네, 육갑성.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보죠. 제6절 뭐라고 써놨죠? 읽어봐요. 제3자를 이해한계야. 별표 5개 넣으세요. 자, 그러면 제3자를 이해한 계약에서 왜 헷갈리느냐? 자, 여기 한번 보죠. 자, 우리 봐봐요. 자꾸 요 부분에서 헷갈려요. 여기 그림을 하나 그려놔봐요. 맨 하던 그림이야. 본인은 한 번 듣는 것 같죠? 제3자를 위한 계약. 저는 몇 번을 떠들어야 돼? 8번을 떠든다고. 얼마나 지겹겠냐고요. 지겨울 정도로 들어야 돼. 지겨울 정도로. 그럼 그 위에다 한번 써봐요. 이렇게.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 여자의 뭐예요? 이거. 이거네. 그쵸? 자, 엄마가 뭐예요? 엄마죠. 엄마죠. 자, 요거 뭐예요? 태아죠. 태아를 위해서 무슨 보험을 들어요? 보험회사에다 태아보험을 들어요. 보험회사에다가. 자, 누구를 위해서 했죠? 읽어봐요. 제3자. 제3자가 뭐예요? 자, 태아가 제3자죠. 제3자. 그럼 한번 읽어볼래요? 여기에서 계약의 당사자는 누굴까요? 자, 엄마와 보험회사. 읽어봐요. 계약에서 필요한다 써요. 요 약자. 요 사람은 낙약자가 돼. 낙약자. 요 사람은 제3자면서 수익자. 그럼 요 관계가 무슨 관계가 돼요? 삼각형이 되잖아. 그러면 봐봐요. 누구를 위해서 했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 여약자와 낙약자의 관계가 무슨 관계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 써봐요. 여기. 자, 보상관계죠. 보상관계. 여기 뭐예요? 거부관계가 되죠. 거부관계. 그 사람이 대가관계가 돼. 대가관계. 그러니까 이 의미를 우리가 잡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문제풀이 할 때, 그러면 요약자가 누군지, 낙약자가 누군지, 이게 헷갈리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자, 여기에 이제 무슨 관계 읽어봐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요걸 보는 순간 요약자와 낙약자 이게 생각이 나야 돼. 자, 그러면 봐봐요. 우리 첫 시간에 우리 등기법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읽어봐요. 이제 글씨 못 쓴다고 또 핑계 댈까봐. 자, 봐봐요. 읽어봐요. 또 갖고라고 그런다. 갖고는 소유권. 소유권을 보면 갖고를 보면 소유권. 요약자와 낙약자. 요약자와 낙약자를 정한 보상관계. 이게 자의자대로 안 되니까 시험 문제가 안 몰리는 거야. 그럼 보상관계는 밑에다 기본관계라고 써요. 기본관계. 자, 그러면 다시 제가 의도한 바를 알았네요. 읽어봐요. 무슨 관계? 낙약자와 수익자의 관계야. 그러면 수익자, 낙약자 그러면 무슨 관계? 거부관계. 대가관계 보면 요약자와 제3자, 수익자의 관계죠. 그러면 이 대가관계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요약자와 수익자의 관계야. 이게 잘 이제 매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보상관계, 거부관계, 대가관계. 그래서 항상 뭐 읽어봐요. 보급대. 이렇게 되는 거야. 보급대. 남자는 금방 헤어져요. 왜 남자는 금방 헤어져요? 제가 보급군인이었거든. 보급군인. 그래서 보급대에 있었어요. 보급대.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계 방향을 돌려서 기본적으로 잡아두라고. 읽어봐요. 보급, 보상, 그 다음에 보상, 거부, 대가관계. 돌려봐요. 보급대. 자, 그러면 저희가 이걸 이제 다시 지어봤어요. 자, 연습을 한번 해봐야죠. 자, 이제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보상관계. 보상관계는 누구의 관계예요? 요약자, 낙약자.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누구예요? 수익자. 지금은 나오죠?
예, 좀 있으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누군지를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놨죠? 거부관계. 거부관계는 누구의 누구 관계예요? 낙약자와 시익자죠. 자, 그러면 이 관계에서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 계약은 누구만 취소할 수 있어? 당사자. 그럼 당사자는 누군데? 예약자와 낙약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민청 이미 배웠으니까 한번 보죠. 읽어봐요. 이제 제 마음을 알아주네요. 110조 그러지 않네. 무슨 강박? 사기 강박. 사기 강박이죠. 자, 우리가 어떤 읽어봐요. 사기 강박은 취소예요? 무예요? 취소. 그러면 사강, 제이산. 읽어봐요. 알치. 그렇죠? 이거는 그러면 제3자의 사기 강박이야. 요 제3자. 우리 110조가 제3자 때문에 헷갈리기 시작해. 제3자. 요때 그러면, 그러면 사강, 취선. 읽어봐요. 알치.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봅시다. 이 사람은 그러면 집이 있어요. 갑이. 이 사람은 그러면 읽어봐요. 누구였죠? 표의자야. 이 사람은 상대방이 되겠죠. 자, 이 사람은 그러면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병이 누군데? 제3자. 요게 제3자예요. 자, 제3자는 바로 제3자가 사기를 쳤어요. 이제 갑이 뭐예요? 갑한테 집 팔아. 너 을한테 집 안 팔면 죽이겠어. 어머머머머 무서워요. 알았어요. 팔게요. 이렇게 팔았어요. 하살이 몇 개예요? 2개. 2단의 고의가 필요하다는 거야. 자, 요걸 황박을 해서 이걸 언인으로 해서 을한테 팔아야 된답니다. 여기 읽어봐요. 무슨 사기 강박이?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이 되는 거야. 읽어봐요. 그러면 상대방은 읽어봐요. 알치. 그렇죠. 상대방이 읽어봐요.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는 취소할 수 있어. 누가 할 수 있어? 갑이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죠? 갑이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취소할 수 있는 거야? 갑이 취소할 수 있죠. 다시 한번 봐봐요. 제사건 사기를 쳤어요. 강박을 했어요. 어머머 무서워. 이제 의사표시를 했겠죠. 근데 의사표시는 일치해, 불일치해? 일치하죠. 일치하잖아. 의사를 표시했잖아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는데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 그러니까 뭐예요? 저기 JT12시 뭐예요? 손석기가 살인, 청부 살인을 할까 봐 무서워서 2천만 원을 줬다며요. 뭐예요? 그게 어머어머 무섭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봐. 누가 사기를 쳤어? 제3자가. 자, 강박을 해서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읽어봐요.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누가 알 수 있어? 갑이 취소할 수 있고. 근데, 우리 그러면 취소하기 전에 정한테 넘겼어요. 이때는 뭐예요? 이때도 제3자죠. 이때 제3자는 선의자는 보호받아, 안 받아? 받아. 근데 이때 제3자고, 이때 제3자고 헷갈려서 110조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때 제3자는 뭐예요? 사기친 제3자고, 이때는 뭐예요? 선의의 제3자야. 그러면 봐봐요. 이때 제3자의 범위는 당사자 빠져, 안 빠져? 당사자 빠지죠. 당사자가 포괄성계인 이해자로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한 자.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볼까요? 이 사람이 요약자가 있고 낙약자가 있고 제3자가 있어요. 그러면 요약자, 낙약자의 제3자는 새로운 법률관계를 기초로 했어, 안 했어요? 있어. 기존에 있었어, 안 있었어? 있었죠. 그럼 또 이때 제3자는 선의자도 보호받을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그러면 이때 우리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선의의 제3자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속하지 않는다. 왜? 결론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한 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맨날 요 제3자 지겨워 죽겠어요. 자, 여기도 제3자, 여기도 제3자. 그래서 110조에서 제3자 때문에 제일 헷갈리는 게 이 부분이에요. 요때 제3자는 사기 강박한 제3자야. 이때 제3자는 뭐라고 그래요? 선의의 제3자야. 새로운 법률관계를 기초한 거죠. 그럼 얘가 사기를 쳤어요. 그럼 얘가 그러면 뭐라한테 사기를 쳐서 팔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3자 사기 강박이거든. 그러면 이 사람은 뭐 상대방은 읽어봐요. 알지. 그러면 상대방이 읽어봐요.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는 취소할 수 있죠. 누가 취소할 수 있어?
표의 자각. 표의 자각 제사할수. 근데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봐봐요. 이 상대방이 본인이라고 생각해봐요. 본인. 이 사람은 대리인이라고 생각해봐요. 대리인이 사기를 쳐버려서 그래서 값을 본인한테 팔았다라는 겁니다. 자, 본인하고 대리인은 한 몸이야, 한 몸이야? 한 몸. 근데 요때 제3자는 그러면 요 사람은 자, 한 몸이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개의할 바가 아니죠. 요 값은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지사할 수 있다. 왜? 본인과 대리인은 한 몸. 그렇죠? 이게 제3자 사기 강박에서 제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때 제3자는 그러면 우리 108조, 109조, 103조의 선의의 제3자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속하지 않는다. 벌써 여기서 왔어요? 벌써 다 까먹었어. 읽어봐요. 예약자와 낙약자. 예약자와 낙약자와 수익자. 그죠? 그러니까 수익자. 이게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부터 이제 잡아라고. 그러면 이제 가볼까요? 자, 그러면 1번에 한번 봐봐요. 제3자를 위해서 당사자 일방, 즉 낙약자가 제3자 수익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할 때 그 제3자는 채무자, 요 채무자에 대한 행강편을 전하여 채무자의 직접 그 이행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보상관계 누구? 기본관계 누구? 예약자와 낙약자. 3번에 가봐요. 무슨 관계가 나오죠? 대가 관계. 대가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야? 예약자와 수익자의 관계. 이걸 머릿속에 완전히 집어넣고 계시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만 집어넣으면 나머지는 다 해결이 돼.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문제 한번 딱 풀어보면 끝나는 겁니다. 전형적으로 뭐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무조건 출제가 돼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이제 여기에서 몇 개 점검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한번 읽어봐요. 예약자, 낙약자, 수익자, 제3자죠. 계약 당시에 제3자는 어디에 있었어? 그러면 계약 당시에 제3자는 반드시 특정될 필요 있어 없어? 없다라는. 뱃속에 있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수익을 받기 위해서 나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러면 수익을 받을 때는 반드시 특정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가서 성립요건 1번 한번 볼까요? 태어나 설립 중인 법인처럼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계약 성립 시에 특정할 필요가 없고 현존할 필요도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초보자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제3자는 계약인지 여부에서 또 하나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게 있어요.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 여부 찾았어요? 특히 거기 한번 봅시다. 자, 거기 2번이 나중에 사람 문제 푸는데 항상 헷갈려. 그러면 2번하고 3번에서 거기 2번을 먼저 보죠. 채무자가 인수인 계약으로 정정되는 변종적 채무인수 형광펜자 아까 나요. 변종적 채무인수 병자 동그라미 변종적 채무인수 찾았어요? 예, 병 동그라미 3자에서 3자 동그라미 합쳐요. 병삼이. 앞으로 2번 앞에다 병삼이라고 써놔. 병삼이. 자, 면책적 채무인수는 면삼이라고 안 그랬어요. 그러면 면책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특히 이 3번에서 특히 면책적 채무인수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냐, 변종적 채무인수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냐. 그러니까 문제 풀면 변종적 채무인수냐, 면책적 채무인수냐 이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졸렬한 것은 졸렬하게 오나. 그래서 우리 병삼이 있죠. 병삼이. 그래서 병삼, 제3자 그럼 면삼이라고 안 그랬어요? 병삼이야, 병삼이. 그래서 특히 3번에 2번에 대해서 특히 이제 조심해서 다뤄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 찾았어요? 예, 요거 한번 우리가 보자고. 특히 2번, 5번의 2번 쪽에 봐봐요. 2번이 나중에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또 착오가 많이 돼요. 자, 제3자의 보호규정 읽어봐요. 제3자의 보호규정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있어 없어? 있어요. 이때 제3자의 범위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속하지 않는다. 왜? 우리 107조, 108조, 109조, 110조의 선의의 제3자 범위는 당사자 포괄성계인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요. 이해자로서 새로운 법률 관계를 형성한 자 이거죠. 근데 우리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기존에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새로운
법률 관계를 형성한 자가 아닙니다. 그럼 한번 보면 당사자 간의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어 제3자가 보호받는 경우에도 세입자는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 당사자로 취급된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고요. 예약자와 낙약자의 시기를 이유로 취소하면 제3자가 선의이더라도 수익자는 읽어봐요. 보호되지 않는다. 왜? 우리 107조, 108조, 109조, 110조의 선의의 제3자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그럼 올해 2번은 뭘로 나올 수 있어요? 올해 108조 선의의 제3자 범위에 속하는 것, 속하지 않는 것 박스 문제로 출제 예상이 되니까 특히 거기 요번에 2번에 대해서는 별표 하나 해놓고 딱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미리 우리가 확보해 놓으면 돼요. 나머지는 뭐 큰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지금 체크한 이들에 대해서 제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잡아보죠. 여기 읽어봐요. 무슨 자? 예약자, 요 사람은. 낙약자, 요 사람은. 제3자. 그러면 여기는 무슨 관계? 허상관계, 거부관계, 대가관계. 요거 의미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요 낙약자는 그러면 이제 사례 문제로 나올 때 채무자로 표시돼. 그러면 채무자로 표시되면 그때는 무슨 자다? 낙약자. 그거만 잡아놓으면 돼. 요거 하나만 잡아놓으면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다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올해 뭐예요? 사례 문제로 나옵니다. 올해 사례 문제야. 동시행형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줄에서 정리만 해놓으면 나머지는 문제 풀이 가서 몇 번 이제 연습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제3자를 위한 계약 반드시 우리가 설정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133페이지 제7절 한번 봐봐요. 뭐라고 나왔죠? 계약의 해제. 별표 5개. 별표 5개. 자, 해제와 관련돼서는 문제부터 잘 구분해 놓았자고.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여기 앉아있는 사람 간상 보니까 다 합격을 할 수 있는데, 뭐 때문에 틀리느냐? 자꾸 혼돈이 가요. 그럼 거기 밑에 한번 봐봐요. 자, 위에다 하나 써볼래요?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해봐요. 다음 중 읽어봐요.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이렇게 하나 써놔봐요.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자, 이거부터 잘 사례 분배를 해보자고. 문제의 차이점을 한번 보죠. 자, 둘 중에 하나. 근데 우리 초보자들은 이렇게 1번 행태로 물어본 거하고 2번 행태로 물어보면 같은 의미인지 알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다음 중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2번은 다음 중 해제 계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어때? 문제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달라요. 다른 의미야. 요거는 봐봐요. 요거는 뭘 물어본 거죠? 해제를 물어본 거야. 동그라미 쳐요. 해제야. 해제. 해제를 물어본 거예요. 이거는 해제야. 해제. 해제예요. 그러면 해제 앞에 뭐가 붙었어? 계약의. 이거는 간용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해석이냐? 그러면 해제의 법적 성질은 뭘까요? 단독행위야. 단독행위라고 써요. 단독행위. 그러면 해제는 그러면 어디에만 적용이 있어? 계약에서만 적용이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해제의 법적 성질은 단독행위고, 그러면 요거는 물어본 것은 계약에서만 적용이 있다. 이걸 표시한 거거든. 그러면 해제는 계약 중에서도 무슨 계약에서만 적용이 있어? 일시적 계약에서 써요. 일시적 계약이라. 그러니까 자꾸 이걸 헷갈려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해제 문제를 풀 때는 뭐로 풀어야 돼? 단독행위라고 생각하면서 풀어야 돼. 그러면 어디에서 적용이 있다?
계약에서만 적용이 있어. 요거 계약에서만 적용이야. 요걸 헷갈려서는 안 돼요. 요거는 계약에 적용, 계약에만 적용이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법률행위, 어사표시 수에 따라서 법률행위가 몇 개예요? 3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그 셋 중에 어디에서만 적용이 있다? 계약에서만 적용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해제는 모든 법률행위에서 적용이 있다. 어때? X. 어디에서만? 계약에서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문제 풀 때.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한번 줄 쳐놔봐요. 누구나 다 열심히 해. 계약법은 그냥 열심히 하면 누구나 다 만점 맞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시험장 가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요거는 그러면 읽어봐요. 어디가 포인트예요? 해제, 계약이 포인트야. 계약이. 이거는 해제 계약은 계약이야. 계약. 계약이라는 거예요. 계약이라는 거야. 계약이야. 이거는 단독행위가 아니에요. 이거는 계약이야. 계약. 계약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뭘 물어본 거예요? 해제 계약에 대해서 물어본 거야. 해제 계약. 그러면 봐봐요. 해제 계약과 해제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 이거는 법적 성질이 단독행위. 이거는 계약이라는 거야. 이거부터 구분을 문제하고 풀어야 돼요. 그러면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은 해제잖아. 해제. 뭐가 있다? 해제는 봐봐요. 앞으로 가, 뒤로 가. 뒤로. 그래서 해제는 무슨 뭐가 있다? 소급표. 여기도 소급표가 있고 해제 계약도 소급표가 있다라는 거야. 차이점은 읽어봐요. 단독행위, 계약이란. 그러니까 이걸부터 헷갈리지 말라고 지금. 그러니까 문제를 막 풀다 보면 저도 그랬어요. 초창기에 딱 뭐 1학년 때 뭐 하는데 대학 이제 고시를 보러 가는데 대체 해제 계약이라고 그러고 해제 계약을 물어본 건지 계약의 해제를 물어본 건지 이거부터 구분이 안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 그 해제, 요 계약의 해제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그러면 이걸 뭐를 물어본 거예요? 해제에 대해서 물어본 거야. 요거는 뭘 물어본 거예요? 해제 계약을 물어본 거야. 그러면 해제하고 해제 계약은 성질이 달라. 이거는 무슨 행위? 단독행위. 이거는 계약.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서만 적용이 있다? 일시적 계약에서만 적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헷갈려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 풀면 아마 그럴 거예요. 초보자들은. 이 부분에. 그러면 해제 계약하고 같은 말, 리콜 써놔요. 리콜. 뭐라고 써놨죠? 합의, 해제. 이거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풀 때 그러면 이 두 가지 형태에서 우리가 조심해 놓고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한번 봅시다. 자, 봐봐요. 자, 해제해요. 해제. 무슨 행위? 해제는 무슨 행위? 단독행위. 그러면 해제를 하게 되면 앞으로 가, 뒤로 가? 뒤로 가죠. 뒤로 가죠. 그러면 뒤로 가면 뭐예요? 제3자가 개입될 여지 있어, 없어? 바보 같아. 봐봐요. 자, 계약을 했어요. 이제 가잖아. 앞으로 갔잖아요. 앞으로 갔잖아. 그러면 해제를 하면, 그러면 계약을 하면 앞으로 가겠죠? 그러면 해제하면 어디로 가? 뒤로 가겠죠. 그러면 그 중간에 제3자가 개입 수 있어, 없어? 있어. 그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밑에다 써요. 자, 해제권의 효과와 관련돼서 해제하게 되면 효과는 그러면 대표적으로 써요. 첫 번째. 무슨 의무가 발생해? 원상회복 의무. 자, 원상회복 의무가 뭐예요? 소급표죠. 소급표. 그렇죠? 소급표. 자, 그러면 해제권의 효과와 관련돼서 세 번째. 해제하게 되면 뭐예요? 원상회복 의무도 발생하며 손해가 있으면 손해도 배상해줘야 돼. 그래서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해제 효과와 관련돼서 이렇게 적었는데 무슨 호가 있죠? 소급표가 있죠. 소급표가 있죠. 그러면 봐봐요. 소급표가 있으면 제3자가 끼일 수 있죠. 그래서 제3자의 범위가 어떻게 될 건가? 이게 바로 뭐예요? 자, 제3자의 범위. 이게 해제권의 효과에서 가장 어려운 거야. 그러면 이거 이제 별표가 3개짜리야. 자, 제3자의 범위. 또 이제 제3자가 또 골칫덩어리가 나오네. 제3자. 그러면 우리가 봐봐요. 107조, 108조, 109조, 109조, 110조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은 제3자의 범위는 읽어봐요. 머릿속에 있어야 돼.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해자로서 새로운 법률 관계를 형성한 자. 자, 이때 제3자의 범위는 어떻게 될 건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작년, 재작년은 틀렸겠네? 자, 제3자의 범위. 나와 제3자의 범위 하살표 해놔요. 자, 제3자가 나왔다. 제3자가 나왔다. 제3자를 써요. 제3자를 써요. 제3자를 보면 제3자가 나왔으면 제3자 여기 앞을 봐라. 앞을 봐. 앞으로 가요. 앞으로 보라는 거예요. 제3자가 나왔다. 앞에 봐. 앞에 봐. 앞에가 봐요. 앞에가 보면 요 앞에다 써요. 요 앞에다가 읽어봐요. 물건자. 가진 자. 이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제3자, 우리 뭐 해제권의 효과에서 제3자의 범위, 이때 제3자가 나왔으면 제3자 앞을 봐. 앞을만 보면 돼. 앞을 보면 읽어봐요. 물건자, 읽어봐요. 물건, 유사의 지위를 가진 자. 자, 오늘 등기법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 그러면 앞에 뭐예요? 등기된 자. 이것만 보면 돼. 등기된 자. 자, 그러면 봐봐요. 만약에 제3자 보였더니 임차권이 나왔어. 임차권은 보호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등기가 안 돼 있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제3자한테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췄어. 그때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속한다. 뭐예요? 읽어봐요. 물건, 유사의 지위를 가진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분석을 해보면 지금 제3자 해제 그러니까 누구나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이 자리를 지금 틀을 못 잡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해제권의 효과가 나왔다. 제3자 뭘 봐라? 앞을 보라니까. 앞만 보면 봐봐. 앞을 보면 뭐예요? 등기 등록을 갖춘 자. 즉, 뭐예요? 읽어봐요. 물건자. 읽어봐요. 물건, 유사의 지위를 가진 자. 이 사람은 보호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맨날 우리 민법 총칙에서 우리 선의의 제3자의 범위, 이때 해제권에 의해서의 제3자의 범위가 이게 헷갈리고 있다는 걸 다시 잡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구분을 해볼까요? 다시 이제 합니다. 자, 해제권에 의해서 제3자의 범위, 제3자의 범위가 나왔다. 누굴 봐라? 앞만 봐라. 앞을 보면 뭐예요? 물건자, 뭐예요? 물건, 유사의 지위를 가진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나머지는 누구나 다 잘해.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읽어보면 누구나 다 읽어. 그러면 해제권의 효과와 관련돼서 제3자의 범위를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뒷장을 쭉 한번 넘겨봐요. 자, 136페이지. 요 4번이네. 4번. 이 4번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해제의 효과. 해제의 효과 찾았죠? 가로 1번 읽어봐요. 해제의 소급표 줄 쳐놓고요.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뭐라고 써놨어요? 제3자 보호. 요게 나오죠. 이때 제3자의 범위가 사람 힘들게 만들어. 나머지는 다 이해하는데 이 제3자의 의미가 우리가 그렇게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제3자는 그러기 뭐라고 써놨는지 봅시다. 제3자는 원칙적으로 계약 해제가 있기 전에 계약에 생긴 법률 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로서 거기에다 한강편 딱 전하여 이때는 선화 불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읽어봐요. 이제 다음 단계가 중요해. 읽어봐요. 등기, 인도 등의 공시 방법이나 계약 당사자에 대한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게 바로 포인트야. 포인트. 그쵸? 자, 그러면 만약 해제 문제를 풀었다. 그러면 해제의 효과에서 제3자의 범위는 제3자 앞만 보면 돼. 앞만 보면 돼요. 그러면 앞만 보면 뭐라고 읽어봐요? 물건자, 물건, 유사의 지위를 가진 자. 그러면 가로 동그라미 3번에 가서 이제 연습해봐요. 자, 제3자에 해당이야,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하는 경우. 그러면 기억에서 키워드를 잡아요. 대항력 갖췄죠. 대항력권을 갖췄죠. 대항력권을 갖추니까 물건, 유사의 지위를 가진 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거기 리언을 한번 볼까요? 리언에 그러면 어디에 포인트예요?
게재된 계약에 의해서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 된 계약 목적물을 가압류한 자. 자, 가압류한 자. 가압류한 자는 등기 갖췄어요, 안 갖췄어요? 갖췄죠. 그러면 제3자, 채권자, 제3자에 포함된다, 안 된다? 된다. 그렇죠. 제3자가 나오면 봐봐요. 제3자 앞만 보면 돼. 이때는 앞만 보면 뭐 읽어봐요. 물건 유사의 지위를 가진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연습해 놔봐야 되겠죠. 4번에 봐봐요. 4번에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찾았어요.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 특히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니은을 한번 볼까요? 자, 해지에 의해서 소멸되는 계약상의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 자, 계약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 줄 쳐놔봐요. 자, 그러면 물건을 가압류해서 채권을 가압류해서. 그러니까 저 사람은 물건 유사의 지위를 가진 자가 아니잖아. 그러면 제3자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 봐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 형님, 누님들이 제일 의뢰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3자의 범위와 관련돼서 읽어봐요. 제3자가 나오면 뭘 봐라? 앞만 보면 돼. 읽어봐요. 간자. 물건이 뭔데? 등기 등록된 자. 자, 그러면 물건을 압류해야지. 채권을 압류하면 안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물건 유사의 지위를 가진 자. 오케이. 자, 제일 어려운 부분을 해결. 나머지는 저절로 돼. 저절로 돼. 그러면 이 5번 읽어봐요. 원상회복 의무. 리언 읽어봐요. 동시 이행 한계. 찾았어요? 예, 거기에다 하나 써봐요. 아까 배웠던 거 써먹어야지. 뭐라고 써놨어요? 전담, 언가. 써봐요. 옆에다. 전담, 언가. 연습 한번 해요. 다음. 담보 책임 원상 회복 의무. 여기도 명문 규정에 동시 이행 관계가 있다라는 거야. 가등기 담보 거죠. 그러니까 여기 원이잖아. 원상 회복 의무. 원상 회복 의무. 그래서 아까 어떤 거 써봐야죠. 지금 뭐예요? 우리가 계약법은 요런 부분만 조심하면 계약법은 만점 맞는다라는 거야. 지금 요 부분. 나머지는 그냥 읽어봐도 쭉쭉 이해가 돼요. 그러면 우리 원상 회복 의무 동시행 관계와 관련돼서 명문상 규정이 있는 거. 아까 약속했죠? 읽어봐요. 전담, 원가. 그렇죠. 나중에 단기 코드 또 만들어주니까 일단 기동량을 해놓으라고 해요. 기동량.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봐봐요. 6번, 7번 읽어봐요. 무슨 배상? 손해배상.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죠. 근데 여기 봐봐요. 지금 해제야, 취소야? 해제. 취소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그때 X야. 취소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소는 그러면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야. 조심해야 돼요. 쉬운 것 같죠? 안 쉬워. 하나도 안 쉬워. 안 쉬워요. 안 쉽다라는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잡아두시고. 그러면 거기 7번에 손해배상 의무에서 또 헷갈리는 게 있어요. 자, 봐봐요. 자, 그러면 거기에다 써요. 자, 해제하고 취소. 해제하고 취소. 자, 취소. 간단하게 정리해 놔야 돼. 자, 초보자들은 대충 하는 사람 해제. 읽어봐요. 해제. 단독행위. 취소. 단독행위. 성질은 같네요. 그럼 요거는 어디에서만 적용이 있어? 계약서예요. 계약에 적용이 있어. 계약. 요거는 모든 법률행위라고 써요. 모든 법률행위에 적용이 있어요. 자, 제일 헷갈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봐봐요. 자, 해제는 그러면 모든 법률행위에서 적용이 있다. 그때 X. 최소한 이거는 구분을 해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또 하나 헷갈리는 게 있어요. 자, 해제는 약정이 있어, 없어? 약정이 있어, 없어요? 있어. 그래서 약정. 자, 법정도 있어요. 법정. 약정, 법정 다 있습니다. 약정, 법정 다 있어요. 자, 취소는 그러면 약정이 있어, 없어? 없어요. 뭐밖에 없어? 법정 취소사유밖에 없어. 법정 취소사유. 요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초보자들이 꼼꼼하게 안 하니까 요 두 개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정확하게 한번 해보자고요. 자, 해제는 읽어봐요. 어디에서만 적용이 있어? 계약. 요거는 모든 법률행위. 그렇죠? 요거는 약정, 법정. 읽어봐요. 법정 사유로서 몇 개 있어? 4개. 외워봐요. 제착, 사강.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정리해. 공통점은 무슨 행위예요?
단독행위죠. 단독행위. 이것도 단독행위, 얘도 단독행위. 법적 성질은 또 하나 헷갈리는 게 있어. 요 사람은, 요네는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해. 자, 요때는 손해배상 의무가 요거는 발생하죠. 요때는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둘 다 발생합니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요거는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고 요거는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그럼 취소는 결론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에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읽어봐요. 해제, 계약, 취소는 어디? 모든 법률행위에서 적용. 성질은 단독행위. 단독행위 중에서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읽어봐요. 약정, 법정. 읽어봐요. 법정. 이런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죠.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둘 다 공통점은 또 하나. 둘 다 소급표. 뭐라고? 소급표. 소급표가 둘 다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의무. 그러면 해제는 손해배상 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 말은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 이 소리거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두시고요. 자, 뒷장을 넘겨봐요. 자, 뒷장을 넘겨서 그러면 거기 뭐가 있죠? 계약에 해지가 있네. 해지. 그렇죠. 해지.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약의 해지. 자, 계약의 해지. 그 다음에 해지하고 해지의 차이점은 우리가 했죠. 자, 우리가 이미 잡았으니까 쓸 필요 없이. 계약, 해지하고 해지의 차이점은 소급표가 있고, 해지는 소급표가 없고. 저거는 무슨 계약? 해제는 일시적 계약, 해지는 계속적 계약에서만 적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구분을 해봅시다. 자, 해제권, 해지권 찾았어요? 그러면 해제권, 해지권, 그러면 가로 열고 써요. 자, 형성권이라고 써요. 형성권. 공통점은 형성권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쭉 했던 거 머릿속에 다시 한번 잡아봐요. 소급표, 해제, 소급, 무효. 그러면 해지권은 장래, 무효. 그렇죠. 자, 반환 의무는 원상회복 의무. 읽어봐요. 청산 의무. 채권관계에서 일시적 계약, 즉 매매. 계속적 계약에서 임대차. 자, 기이행. 이미 이행한 거래요.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원상회복 의무로 확대. 자, 세지권은 수령자가 적법하게 보행함으로써 원상회복 의무는 없다라는 거야. 미이행 의무는 소멸함으로 이행할 의무는 없죠. 자, 원상회복, 거기 원체 차임은 그대로 이행돼야 되고, 공통점은 무슨 건? 형성권. 해지권의 무슨 성? 불가분성.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꼼꼼하게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보통 보면 해지는 그냥 막연하게 알면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생각하니까 맨날 문제가 아리까리한 거야. 그러니까 뭐 지금 그러면 문제를 풀어봐서 지문이 몇 개? 5개가 나왔을 때 지금 올해 처음 하신 분은 몇 개가 지워지면 정상이야. 4개 지워졌으면 작년에 했던 사람 뭐예요? 5개 지문 중에서 뭐예요? 지금 2개가 지워지면 정상이야. 정상. 다음 달에 하나 더 지워요. 몇 개 지워졌어요? 3개. 다음 달에 4개. 그래서 이제 우리 사전에 5번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거야 바로 문제를. 지금 뭐 괴로워할 것도 없어요. 지금은 하나만 지워지고 2개만 지워지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거기까지 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